이명규 경선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만 54세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하시고 대한민국 검사를 일하시고 삼성중공업 전무로 일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법무관으로서 양구 21사단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가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반드시 10배, 100배 응징 타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의 경험을 보면 조폭들, 건달들, 깡패들 맞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맞을 땐 맞아야 됩니다. 잘못할 때는 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걸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여지를 주면 안 되고요. 혹시 말이죠, 북한이 지금 미사일 핵 같은 것이 제주도까지 100%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일본 동경까지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가는 것을 만들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거기에 핵을 실으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전쟁 개입을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북한 정권의 목표는 남한의 대남 적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견제 수단으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장악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다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는 거다, 한국은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왜 미국까지 가는 것을 북한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냐,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 전략 중에 하나가요, 진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보라는 말이 갖는 좋은 느낌, 그걸 악용해서 그 말과 민주주의를 합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어젠다를 던져서 포식하는 자들 중에서 정신이 나태해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굶주리는 자가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배부른 자가 동조하는 상황, 그것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고요. 그 모순의 핵심은 역시 북한 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순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뭐로 보나 북한보다 못할 것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던져주는 어젠다를 덥석덥석 받아먹는 걸 보면 이 물질적 번영이 정신적 성숙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배우고 사상을 다시 공부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헌법을 다시 공부해서 이 사상을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해야지만 계속된 번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북한 정권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러면 이제 총사령관입니다. 네. 그리고 총사령관은 그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네. 나는 전쟁을 결단할 수 있다. 네. 그 일입니다. 네. 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전쟁을 결단할 수 있다. 아니다. 전쟁은 무슨 일을 있어도 피해야 된다. 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네. 2번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필요하면 전쟁을 결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타격할 것입니다. 반드시 적을 괴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결의만 갖고 있으면 적을 타격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요.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대응할 것인가 라는 걸 저희들이 예상 질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반드시 10배, 100배 응징 타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의 경험을 보면 조폭들, 건달들, 깡패들 맞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맞을 땐 맞아야 됩니다. 잘못할 때는 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걸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여지를 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상을 받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건 도저히 저로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0배, 100배 응징 타격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법무관으로서 양구 21사단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예. 최전방 부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임관하면서 들었던 말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 이란 말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장교를 전역했다는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요. 더군다나 만약 기회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면 그만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타격해서 저지할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 백령도 포격 사건, 연평해전 이거 다 기억을 네. 우리가 이제 하는 사건인데 그 중에 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네. 임기 중에 났다. 네. 어떻게 하실지 이거는 순발력 테스트도 되는데 네. 각하 지금 북한에서 공격을 해서 잠수함이 지금 침몰한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현장 지휘관들에게 초동 조치권을 반드시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북한 도발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으면 첫 번째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초동 조치를 해서 대응 사격을 했는가, 대응 타격을 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이 적절치 않았다면 그 지휘관은 적절히 타격할 수 있는 지휘관은 반드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군사 라인과 정보 라인으로부터 보고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보고가 들어온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보복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참모들과 결정해서 필요하면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타격하겠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이 국가안보 관련 사람은 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야 돼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을 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요즘의 군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런 국가안보관이 보장이 될지 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저로서는 군대 갔다 오는 요건과 동시에 국가안보관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